Look at you, 넌 못 감당해 날. You took off hook, 기분은 cold like brew. Look, my toe, 날 accident tattoo. I got to drink up now, 네가 싫다 해도 좋아. Why are you cranky boy? 뭘 그리 찡그려놔? Do you wanna bump Barbie doll? It's not you, I'm not a doll. Do you think you can? 미친년이란 말이 what's the loss to me? 사정없이 가보라고 you lose to me. 사랑 끝까고 따위 내 몸에 상처 하나도 어림없지. 너의 속은 나는 향수 나 뿌릴 boy. Yeah, I'm tomboy. Yeah, I'll be the tomboy. This is my attitude. Yeah, I'll be the tomboy. That's why I don't wanna play this ping pong. I would rather film a TikTok. You're my racer as a prince, but this is queendom, right? I like dance, I love my friends. Sometimes it's where we don't cigarettes. I like to act, I'm drinking whiskey. I won't change it, what the hell? 미친 척이란 말에 what's the loss to me? 사정없이 씹으라고 you lose to me. 사랑 그 따위 내 눈에 눈물 한 방울 어림없지. 너의 찬 말에 미소 나 제발. Yeah, I'm tomboy. Yeah, I'll be the tomboy. This is my attitude. Yeah, I'll be the tomboy. Said you get it? You get the song right. You get what I mean, tombo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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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You're brand new.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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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3, 2, 1. Just me, I don't. Just me, loving tomboy.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네, 엄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떵휴니 님이 청해주신 네. 아이들의 톰보이, 여자 아이들. 근데 이게 괄호치고 돼 괄호잖아요. 있어서. 여자가 괄호인데. 저희 둘 다 몰라서 우리 지금 둘 다 왜? 찾아보려고 근데 했는데 그래서 여기 우리 스태프들한테 이 팀의 이름을 부를 때 여자 아이들이라고 부르냐, 아이들이라고 부르냐 했더니 아이들이라고 부른다고 그러게요. 확인을 해줬는데 그럼 여자는 왜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느냐? 그건 그건 20대도 몰라요. 혹시 저희가 아시는 분 안 늙어서 계신가요? 모르는 건 아니겠죠? 혹시 안 계시? 10대만 아시는 아시려나? 분? 네. 이 왜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의 여자의 괄호를 네, 쳤을까? 되게 핫한 그룹인 건 알거든요. 네네네. 물론 왜 민망하지만 저렇게- 멤버 이름은 모릅니다. 저는. 왜 저렇게 표시했을까? 아시는 분이 지금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채팅창에도. 대장군님 오늘 또 나왔네요. 홍승표님. 아, 네. 쭌쭌이님, 지장군님, 저 상암동 근처에요. 하셨습니다. 오, 저희 MBC 사업 네. 근처에 계시네요. 빌로바티비님, 예뻐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괄호 안에 여자가 들어간 이유가 예뻐서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러게요. 여자 아이들 음. 하든가 아이들 하든가. 하지 왜 괄호치고 여자? 범블비님은 자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자 아이들 세대가 아닙니다. 저도요. 하셨습니다. 저도요. 손 조심스럽게 듭니다.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서영차님. 팀명인 여자 아이들은 각각의 개인을 아이로 놓고 여기에 한국어로 복수를 의미하는 복수 표시 전미사 들을 붙여 5명의 개성이 모인 팀이라는 뜻이래요. 어렵다. 그러니까 심오하네. 중의법이군요. 아이들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게요. 홍승표님, 아이들만 남자 영입 보면 대비. 되게 심플해 보이는데. 주원 씨가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하다. 남자 아이들도 있냐고 물어봤었잖아요. 그쵸, 그쵸. 홍승표님이 남자 영입에 대비한 거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네. 기획사에서 이제 나중에는 또 아이들 괄호치고 남자 해서 또 이런 어떤 남매 그룹을 만들 수도 있죠. 이사나님은 2018년 5월 3일에 데뷔를 했다는 또 다른 다른 정보를 주셨습니다. TMI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낮에 눈에 네. 띈 뉴스도 알아볼까요? 네, 자막 띄워주시고. 자, 저게 뭐냐? 아, 디스코 팡팡. 네, 올 여름 휴가 3년 만에 국제선 좀 타봐야지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나가는 사람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오는 사람도 있어야죠. 와야죠. 한국관광공사 드디어 이제 몇 년 전에 화제가 됐었죠. 범 내려온다. 또 서산 머드맥스 그 시리즈 몰라요?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그 노래가 어디에 나왔는지 몰라요? 몰라요. Feel the Rhythm of Korea라는 한국관광공사가 만든 바이럴 영상이 있는데 이게 유튜브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서산 머드맥스 이것도 안 봤어요? 몰라요. 매드맥스 영화는 알죠? 몰라요. 아, 주원 씨 왜 설명 좀 이래? 해주세요. 아, 저 같은 분들이 계실 지금 거예요. 저기 우리 스태프 중에 한 명이 한숨을 쉬었어요. 한숨을. 설명해보세요. 영덕 씨 설명해줘.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이게 알려주세요. 서산 머드맥스가 이제 네. 매드맥스라는 영화를 차용해서 서산에 갯벌에 조개잡이 나가는 분들의 머드 축제 모양을 그 모습을 굉장한 영상미로 만들어냈던 바이럴 영상이고 이 범 내려온다도 그 한국 관광을 알리는 바이럴 영상에 들어갔던 노래여서 히트를 친 겁니다. 댓글성 어떡해요. 자, 어떡합니까? 안와 운서. 야, 안와 운서. 안와 운선 앞서 안와 운선. 경운기 모르다니 부끄럽다 어마나. 경운기도 힙할 수 있다. 정말. 괜찮아요. 네, 악플 네. 환영합니다. 빌로바 TV 나보다 어린 게 함정이네요. 끝까지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화제가 됐던 엄주원 아나운서는 절대 모르는 이 Feel the Rhythm of Korea 시리즈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2022년도 신규 영상 3편이 모레 유튜브 채널 이매진 뉴욕 코리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의 무대는 인천, 평창, 여수 세 곳입니다. 좋다. 이게 그 전국을 여수 돌아다니는 그 시리즈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네, 꼭. 굉장히 핫한 영상들입니다. 네. 인천편은요. 재밌는 도시가 컨셉이래요. 그래서 월미도에 디스코 팡팡이 나오고요. 그건 알아요. 그리고 평창편은 평창 대관령 음악제 또 개촌 클래식 마을 같은 음악 소재로 한 영상들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잔잔한 영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제일 기대되는 건 여수편입니다. 아, 여수 진짜. 이게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너무 착안해서 좋아. 제목이 저거예요. 가리비안의 해적. 저거가 컨셉이라는데 가리비. 이게 아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서산 머드맥스의 2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내용을 봤더니 땅거미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는 새벽녘, 청정 바다로 출항하는 어선과 선원들의 일상을 빠른 호흡의 영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좋네요. 설명을 했는데 저도 뭐 여수는 너무 좋아해서 주기적으로 갔었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외국인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국관광공사가 거기에 대한 약간 희소식 같은 조사 결과를 뭐예요? 내놓은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작년에 조사한 건데 외국인 응답자들 한 2명 중에 1명 이 조사에 응했던 47%가 향후 3년 안에 한국 관광 하고 싶다. 가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자, Feel the Rhythm of Korea 이번에 바이럴 영상을 오픈하는 거를 이 계기로 자, 한국 관광 시동을 다시 걸어봅시다. 그러니까 3년은 좀 길고 석 달 안에 좀 오시면 좋겠네요. 네, 이 바이럴 영상 다들 많이 봐주세요. 모레 네네. 개봉 모레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자, 오늘 뭐 요즘 저, 이것 때문에 뭐 아주 난리 저희 거죠. 프리데스크도 한번 다뤘어요. 네, 이게 구매량을 아예 한 명당 제한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뭐 맞아요. 주요 온라인 몰들이 이게 대두유 가격 오르고 다 아실 거예요. 네네네. 또 해바라기 씨유 원료 수출국이 우크라이나인데 지금 뭐 여의치가 않고 그리고 전 세계 원자재 대란의 여파로 또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까지 금지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식용유 이러다가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시장에 막 퍼지면서 사람들이 사재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온라인몰들이 선제적으로 수량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부가요 오늘 긴급 식용유 수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국내 공급사들 향후 2달에서 넉 달치 재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대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 그럼 좋죠. 네, 그리고 소비자가 앞으로 한 넉 달 동안 식용유를 구입하는데 큰 문제 없을 거기 때문에 가격도 안 올리겠다고 오늘 했습니다.
그래도 뭐 불안하긴 불안하죠. 불안해요. 왜냐하면 오늘 물가도 발표됐는데 4%대 또 나왔습니다. 1분기 물가 상승률. 그렇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사놓자 이런 게 소비자들의 심리인지라 뭐 불안감, 쟁여두고 싶은 마음. 뭐 식용유도 이제 아껴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새 정부가 이 물가 문제부터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첫 국무회의 때도 그래서 물가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이산화님. 식용유뿐만 아니라 밀가루 또 다른 기름까지 가격이 오른대요. 도미노 인상 이미 많이 오른다. 올랐죠. 네. 빌로바티비님 참자 하셨는데 쟁여두고 싶은 마음 참자는 말씀이시겠죠? 네, 참아주십시오. 네. 그럼 또 악순환이 되니까. 그리고 범블비님은 수급 문제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낙관적인 전망이다. 앞으로의 일을 알기 어려워서 불안하다. 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쭌쭌이님 얼른 8초 멘트 고고 하셨습니다. 낮에 눈에 띈 기사들 하시죠. 살펴봤고요. 8초 후에 한 주 남들은 다 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주일 돌아왔습니다. 동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MBC 뉴스 꼽아봅니다. 엄주원의 엠보드 톱5입니다. 그렇습니다. MBC 뉴스 중에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5개의 기사를 뽑아왔는데요. 먼저 5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뉴스데스크에 보도된 이기주 기자의 리포트 140만 뷰 기록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사퇴하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논란이 꽤 컸던 인물입니다. 네네. 자막 보시죠. 위안부 문제에 밀린 화대? 라고 얘기했던 분이신 거죠. 네. 참.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김성회 전 종교 다문화 비서관입니다.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당시에 밀린 화대라도 받아내란 말이냐. 막말이죠. 이런 말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 논란이 일었고 김 비서관은 최근 언론 칼럼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평강공주라고 칭송을 해서 또 찬양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이 실린 날이 김건희 여사가 그때 그 대국민 맞아요. 사과를 했던 그 당일이었죠. 작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 12월 26일인데요.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서 김 여사가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렸다.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한 날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아시죠? 다 아실 텐데 그 사람이 창간한 자유일보에 이 칼럼이 실린 겁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나이든 시골검사 윤석열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대선 후보가 되기까지 김건희 대표의 뒷받침은 절대적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평강공주에 비유했고요. 지난해 12월 21일에는 김 여사 첫 면담기라면서 그녀를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다. 50이란 나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젊은 여성이었다. 이렇게 외모를 칭송했어요. 물론 지지하는 후보를 뭐 치켜 세우는 것까지야 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지금부터가 이제 문제죠. 위안부. 그 위안부에 대한 왜곡된 역사 의식이 아주 여실히 드러난 발언이었죠. 그러니까요. 정부가 나서서 뭐 화대를 받아내란 말이냐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시 말씀드리기도 좀 민망한 그런 발언을 했고 동성애에 대한 말도 이상하게 했어요. 정신병의 일종이다. 사실 동성애자들은 많은 아픔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선천적으로. 그래서 참 많은 그 소수자들의 눈물을 좀 일으키게 한 그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이런 혐오나 차별 발언들을 해서는 안 되지만 특히나 이 사람은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위치 자체가 더더욱 부적절하다 이런 정치권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뭐 김 비서관이 사과를 하긴 했어요. 그 밀린 화대에는 지나친 표현이었다. 그리고 동성애 정신병 언급도 혐오 발언의 성격이 있었다는 거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사퇴할 것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임명 직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거라서 사퇴는 안 한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보도 다다음 날 13일에 사퇴했습니다.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라는 그 직책 자체가 이런 발언을 하신 분이 참 그러게요. 댓글에는 어떻게 나왔었나요? 트리님이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밀린 화대? 대한민국 사람이 맞나 싶네요. 장관, 공직자가 아니라 이 나라를 떠나셔야 할 분이다. 이런 비판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도
서영찬님, 웬만해선 채팅에 농담만 하고 보기만 하는데 화대 드립은 고혈압이 터지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한다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나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네. 댓글도 보이네요.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네, 4위입니다. 이번 주 4위는 어제 아침 소개된 소식인데 벌써 꽤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네. 투데이 와글와글 이 아시죠? 이슈톡이 다 네, 네. 이름이 바뀐 그게 거죠? 바뀐 네. 건데 이 엠보드 탑5에 자주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이슈톡도 인기가 많은 단골이었거든요. 코너예요. 네. 오늘은 중국 소식입니다. 영상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사람의 얼굴을 쏙 빼닮은 영장류의 모습이 공개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얼마나 닮았을까요? 턱 밑에 난 수염과 구레나루까지 사람의 얼굴을 한 생명체. 합성인가 싶지만 중국 저장성의 한 동물원에 사는 꼬리 감는 원숭이과의 검은 머리 카푸친 원숭이입니다. 최근 이 동물원을 방문한 남성이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아 고개를 휙 돌렸다가 남다른 외모의 원숭이와 눈이 마주쳤다며 그 사연을 SNS에 공유했는데요. 네모난 얼굴형의 이목구비가 사람을 닮아서 인면숭이라는 별칭이 생겨났을 정도로 현지에서 화제가 되며 관람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주로 남아메리카에서 서식하는 멸종 위기종으로 사람을 연상케 하는 표정을 짓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한 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외모네요. 이야, 특이하죠.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진짜 그 표현이 딱 맞는. 아니, 얼마나 똑같으면 누리꾼들이 이거 조작 아니냐, 합성 아니냐. 이래서 그 해당 동물원이 네. 실제 서식 중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꼬리 감는 원숭이과에 검은 머리 카푸친 원숭이 꼬리 좀 감는 어려워요. 원숭이과의 네. 검은 머리 카푸친 원숭이. 네. 그러니까 원숭이는 원숭이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다른 원숭이하고는 뭐 어떤 점이 좀 구체적으로 달라요? 이게 포유류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좀 비슷하게 보이나 봐요. 멸종 위기에 처한 포유류라고 네.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수컷이 암컷보다 큰데 마치 사람처럼 입술을 움직이고 또 눈을 크게 뜨고 또 표정이 압권이에요. 사람을 연상케 하는 그런 표정을 짓는데 지금 채팅창에도 네네네. 에스미님이 우수 넘치는 눈빛이라고 하셨어요. 우수 넘치는 눈빛, 이 또 막 어리둥절한 그 표정이 너무 뭐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한데 평소에는 코코넛, 딸기, 바나나 뭐 이런 걸 즐겨 먹고요. 네. 특별한 날 특식으로 동물원 측이 견과류 또 곤충이 첨가된 음식들 뭐 포상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원숭이를 보려고 동물원의 관람객이 끊이지 않는데요. 저도 한번 가서 보고 싶긴 보고 그러니까요, 싶어요. 표정이 눈이 마주치면 굉장히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 네. 사람인가 원숭이가 싶겠죠. 네, 댓글에는 어떤 게 신기하다는 국산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호두님, 네. 아는 지인 중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는데 네. 확실한 건 그 사람보다는 좀 잘생겼다. 이 댓글이 3,500명이 이 댓글에 공감을 눌렀어요. 아니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요. 뭡니까?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 안 됩니다. 혹시 국산 호두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이 주위에 계시다면 좀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엠보드 탑5 이번 주 3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밤 보도된 김세진 기자의 리포트인데요. 158만 뷰 네. 기록했고요. 트럼프와 관련된 얘기예요. 갑자기 웬 트럼프? 그러니까요. 아니 트럼프 정부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어떤 내용을 폭로했는데 먼저 네.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트럼프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냈던 마크 에스퍼 전 장관은 행사 중 한 통의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시 육군 장관이었던 에스퍼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주한미군 가족을 대피시키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날 오후 발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전 협의도 없는 갑자기 내려진 통보. 에스퍼 전 장관은 당시 미국인 대피 계획은 준비하고 있었지만 김정은은 아마도 미국의 철수를 분쟁의 전주로 볼 것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피를 발표한다면 우린 전쟁 준비를 할 필요가 있었다며 당시 당혹감을 회고록을 통해 토로했습니다. 당시 대피 계획 발표는 취소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을 폄하하면서 2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명령을 내리겠다며 반복적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어떤 캐릭터인지 온 세계, 전 세계인들이 알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막무가내일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여기 댓글에도 네. 자신의 부하도 손절을 했다고. 맞죠? 네. 네, 그런 거죠. 이 에스퍼 전 장관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 소개를 했거든요. 네. 한국은 우리에게 삼성 TV를 파는데 우린 그들을 보호해준다. 이건 맞지 않다. 이런 말도 하고. 한국인들은 다루기가 끔찍하다? 이런 말.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 참. 에스퍼 전 장관이 트럼프는 군 최고 사령관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장관직을 지킨 이유 중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에스퍼 장관이 아니었으면 주한미군이 지금 진짜 없어졌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거의 뭐 3만 명에 달하는 네. 주한미군이 없어졌을 수도 있죠. 네. 에스퍼 장관한테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김구호님은 한국인은 다루기 끔찍하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거는 곧 우리나라 정부가 협상을 잘했다는 얘기 아니냐. 그만큼 이렇게 뭐랄까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렇죠. 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13,000명이 공감을 눌러주셨습니다. 자, 이제 2위로 가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지난주 수요일 아침 보도된 사건 사고 종합 리포트인데 손하늘 사건, 사고 기자. 종합? 네네네. 근데 2위예요. 사건 사고 종합이 2위에 올라갔다는 거는 그 사건 사고가 굉장히 이례적인. 그렇죠. 엠버드 톱 기사였다는 5하고는 건데? 처음인데. 그렇죠. 네. 먼저 자막부터 볼까요? 네. 취임식 수류탄. 어우. 테러할 사람 구합니다. 네. 그 보도가 수요일이었고 그 네. 전날이 화요일. 네. 그러니까 취임식이었잖아요. 그 이날 수류탄으로 테러할 사람을 구한다라는 글을 올렸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전날 밤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고 국가수사본부가 즉시 작성자를 파악해서 붙잡은 건데요. 조사에서 이 남성은 재미로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 관심을 받을 줄 몰랐다라고 했는데 참. 경찰은 이 남성을 저녁까지 조사해 집으로 돌려보냈고 일단은 협박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약간 관종인 것 같네. 딱 그렇죠. 장난으로 올리기에는 좀 너무 무시무시한 내용인데. 그렇죠. 아우 수류탄이 웬 말이에요. 참나원. 그리고 이 사건 사고 종합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내용의 네. 또 다른 사고도 뭐 두 가지 더 있는데 한 네. 가지만 더 소개를 네. 해드릴게요. 코로나 이후에 홈 트레이닝 네. 많이들 하시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부산의 부전동의 48층 엄청난 고층 아파트에서 아령이 떨어졌어요. 1kg짜리 뭐 들면 가볍죠. 근데 베란다에서 운동을 하다 떨어뜨리셨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40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1kg이 뭐 1kg이 아닌 거죠. 유리 천장에 산산조각이 났고요. 저녁 7시예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다닐 시각이라 그러네요. 위험한데 다행히도 사람은 아무도 안 다쳤습니다. 예. 너무 다행이네요. 네. 떨어뜨린 사람이 잡혔는지 궁금해서 그 해당 그 보도된 날에는 몰랐거든요, 아무도. 네. 근데 이제 타사에 보도된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 네. 아파트에 사는 40대 여성이 사고 다음 날 스스로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은 이 사람을 불러서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인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예. 이게 지금 에스미님 물풍선이 떨어져도 그 높이면 차도 박살난다. 아우. 아령은 폭격이다. 네, 이거는 뭐 중상이 아니라 사람이 맞으면 뭐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진짜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돼요. 운동하다가 떨어질 수가 있나 이러셨거든요. 그렇죠. 댓글도 그런 네. 반응이 많아요. 2,100명이 공감한 드라이버 TV님의 댓글인데 이건 고의다. 아령을 떨어뜨린 거다. 네. 참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지켜봐야겠어요. 궁금하네요. 네. 네. 자 이제 1위만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엠버드 톱5 이번 주 대망의 1위입니다. 네. 나흘 전에 엠빅 뉴스 계정에 올라간 소식인데 230만 뷰를 기록했고요. 보는 사람이 막 아찔해요. 네, 저도 봤는데 막 네. 되게 철렁하더라고요. 막 아이가 3살이에요. 네. 3살 아이가 혼자 매달려 있다가 다행스럽게도 아주 귀인, 의인을 만나서 살았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Ендігі шек қарылған 3 жасар сәбиді ешқандай аталмаған алаңсыз ойнады. 야, 다시 봐도 아찔해요. 저 창문 틀이 사람의 무게를 감당 못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뭐 굉장히 저거 하나로 약간 사람들이 샘날만큼의 그 보상을 받긴 했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방 3개짜리 아파트에 영웅 대출금 훈장도 상환에 받고요. 영웅 훈장도 받고. 네. 그러니까 이 37세 사비 씨가 그 뭐 방금은 주민이 아니라고 나왔는데 그 네. 영국 일간 더선이 네. 현지 시간 15일에 보도를 했거든요. 그 8층 바로 밑에 사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8층에 있는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창문으로 이제 구조를 한 거죠. 이 아이가 혼자 있었다 그래요. 우리 아이 키우는 분들 절대 혼자 두시면 안 되겠고 예. 그 사비 씨가 나를 믿고 손을 놔라 이렇게 아기를 안심시켰는데 그 아이도 참 너무 대견하게 대견하죠. 그 삼촌을 믿고 손을 놓은 거예요.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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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네. 좋은 일을 했더니 좋은 일이 저절로 더 따라왔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세상에 아주 좋은 이치를 보여주는 일이 아니었나 싶은데 빌로바 TV님 저 창문 회사도 칭찬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안 무너졌어. 네. 그러네요. 튼튼한 창문 만들어준 회사도 칭찬함. 음. 네. 아 정말. 스파이더맨 수준이라고 네. 이선아님이. 네. 아, 진짜 전 세계적인 영웅입니다. 저 정말. 친구도 생명을 또 살렸어요. 아파트를 선물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 댓글에 네. 오마르님이 음. 그 현지 분인 것 같아요. 이제 음. 이렇게 그의 친구도 그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선물 받았다. 자선재단과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아파트를 수리하고 가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야. 돈을 모았다. 네. 정부는 모든 대출과 부채를 청산해줬다. 일자리를 구하고 자녀의 학업까지 도와줄 것이다. 내 조국의 사람들과 내 정부가 자랑스럽다. 하고 카자흐스탄 하트 날려주셨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맞습니다. 엄주원 엠보드 톱5 마무리하겠습니다. 8초 후에 오늘 큐시트 미리 봅니다. 네. 네. 오늘 첫 소식은 네. 5.18과 관련된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홍승표님 선행에는 칭찬과 보상이 따라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아우, 네. 그럼요. 사필 규정. 네. 그래야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톱기사입니다. 네. 오늘 이번에 특히 화제가 된 게 국민의힘이었습니다. 네, 다 보수정당 갔죠. 최초로 예. 의원과 지도부 포함해서 정말 전원에 가까운 100명이 기념식에 참석했고 장관도 가고요. 예. 뭐 그리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식에 전원 참석하기를 독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고 네네. 오전에 아예 광주행 KTX 열차가 특별 편성이 돼서 네네. 다 이 열차편으로 갔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약 100여 명의 의원들이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뭐 기념식은 10시부터 한 50분 동안 진행되는데 하이라이트는 역시나 님을 위한 행진곡이었습니다. 이 사회자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맞잡고 반주에 맞춰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다 같이 일어났고 그리고 앉아있던 유 대통령, 여야 의원들 모두 일어나서 옆 사람이랑 손을 이렇게 다 잡고 재창을 했죠. 님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재창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이렇게 훈훈하고 화기애애하고 이런 모습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이 기념식을 두고 또 각 당에 이런저런 셈법이 나왔는데요. 네, 뭐죠? 민주당은 5.18 막말했던 그 김진태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지사 후보. 네네. 후보 사퇴를 촉구했고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려는 퇴행이 반복되면 안 된다 이러면서 헌법 전문에 5월 광주 정신을 넣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데스크 톱블록에서 오늘 현장 모습 보여드리고요. 5.18을 둘러싼 이 여야의 그 다양한 셈법도 한번 따져보고 어제 그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강행 후폭풍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한 자, 이제 정상회담도 24초 빨리 남았네. 짚어볼까요? 네. 네. 네, 한미 정상회담 21일 오후에 90분 동안 그 외교 지금 거기죠. 용산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갔습니다. 네. 그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일정에 삼성전자 평택 공장 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미 반도체 공급만 강화될 거란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평택 캠퍼스에서 사전 리허설까지 했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미리 보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본방 시작할 시간이네요. 그렇네요. 네. 네. 본방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